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능원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붕당 정치의 흐름입니다. 이 붕당 정치의 흐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이제 그 빈 노트에다가 좀 써 가시면서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서인, 동인 나오고 이 동인 뭐 남인, 북인이 또 어떻게 나눠졌고 언제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서인에서 또 소론과 노론이 나눠지고 그리고 북인은 어떻게 되고 즉 동서남북인들이 이런 붕당 정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분화됐는지 정말로 이해 중심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보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한 번씩 핀 노트에다가 써봐야 돼요. 자기가 쓸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제 철저히 흐름 중심으로 약간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먼저 선조 때 심의겸과 김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됐는데 이 다툰 이유를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조전랑직이라는 그런 직책과 이제 척신정치에 대해서 청산을 하냐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그런 파와 적극적인 파가 나눴어요. 그래서 심의겸 같은 경우는 척신정치를 청산해야 된다에 소극적이었고 김요원은 이제 척신정치를 청산해야 된다에 이제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겸을 비롯한 심의겸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쪽에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서인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김요원과 김요원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동쪽에 살았다 해서 이제 동인이라 부릅니다. 즉 이렇게 서인과 동이 나눠진 거는 어디 사냐 이 기준으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냥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서인 무리들이 이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인 무리들이 이양 제자들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첫 번째 붕당은 서인과 동인이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인과 동인이 서로 이제 다투는 가운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과 정철의 세자 건조의 사건입니다. 자, 정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정엽이라는 사람은 원래 서인입니다. 원래 서인 사람인데 동인편으로 돌아섰어요. 중간에.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는 이 정열입이 싫을 겁니다. 왜?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정열입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사냥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냥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사냥하고 즐기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라도 쪽에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왜구를 강군들이 막지를 못하자 이제 정열입이 이제 그 자기랑 그 사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무찌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정열입에 대해서 인기가 짱짱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민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던 서인은 딱 보고서 이제 정열입이 이제 모반을 깨한다. 이거는 단순한 사냥 동호회가 아니라 무기도 사들이고 있고 이제 백성들 민심을 얻어가면서 이제 모반을 깨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역모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열입은 역모 사건으로 죽게 돼요. 동인 입장에서는 빡치죠. 정열입이 이제 동인 사람이니까 서인이 동인 사람인 정열입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인은 서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직후에 바로 정철의 세자 건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정철이 서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해군을 이제 세자로 책봉하자고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선조는 그 당시 강해군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철이 세자 건조의 사건을 내비치니까 선조가 이제 왜 강해군을 세자로 하려고 그래? 왜 너 강해군한테 충성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정철을 내쳐요.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발단한 사건 가운데 이제 정철이 서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동인은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서인을 계속 노리고 있다가 이번이 기회다 하면서 이제 정철의 세자 건조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조가 정철을 내치니까 동인도 이제 서인을 공격하면서 정철뿐만 아니라 서인 그 외의 사람들도 선조를 싫어하고 강해군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모함을 씌워요. 그러면서 이제 서인을 많이 유배 보내거나 죽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동인 입장에서 남인하고 북인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왜 나눠지냐면 이 남인은요 서인에서 좀 온건적이에요. 즉 뭐냐,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목숨은 살려주자, 유배만 보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북인은요 강경파예요. 뭐예요? 아니, 다 죽여야 한다,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 게 바로 동인에서 서인에 대한 태도로 나눠진 게 바로 남인과 북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남인과 북인은 동인 입장이고요. 동인이 뿌리고요. 즉 이양 제자들이니까 남인과 북인은 뭐 이양 제자들 뿌리라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이와 이양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북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조 그 다음 이후인 강해군 때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즉 강해군 때는 북인이다, 북인일 때는 강해군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즉 강해군이 이제 인조반정으로 물러나잖아요. 인조반정을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쵸? 탄핵되잖아요. 그때 이제 정권을 같이 잡고 있던 강해군의 지지 기반 세력인 북인들도 같이 없어진다. 같이 역사길로 없어진다. 즉 북인은 이제 강해군 때만 나오고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애당초 여러분 인조반정이라는 것은 강해군 때 북인이 잡고 있었을 때, 그쵸? 가장 북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서인과 남인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권력에 의해서. 그 권력이, 그쵸? 그 천대에 받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인조반정은 서인과 남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즉 북인 세력인 강해군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인조반정에서 남인은 서포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조반정에서 이제 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누가 권력이 세겠어요? 당연히 서인이 세겠죠. 왜? 서인이 주도적으로 인조를 세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남아있는 이 인조에서 현재 붕당은 뭐가 있어요? 서인과 남인만 있어요. 아시겠죠? 강해군 때는 서인, 남인, 북인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해군이 쫓겨나니까, 북인이 사라지니까 지금 인조 있을 때는 서인과 남인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조 다음 이제 효종 다음으로 이제 현종이 되는데, 현종 때 일어난 사건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손 논쟁이죠. 이 예손 논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손 논쟁 그 영상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손 논쟁은 총 2차례가 일어나는데요. 1차례, 즉 한 번 일어났을 때는 서인이 이겼어요. 즉 서인하고 남인밖에 없었으니까 서인하고 남인이 싸웠겠죠, 여러분? 서인이 이겼고, 두 번째는 남인이 이겼어요. 즉 남인이 권력을 잡은 채로 여러분 숙종이 왕이 됩니다. 숙종이 왕이 되는 순간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숙종 때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황국이죠. 이 황국도 예손과 마찬가지로 따로 영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총 3번의 황국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일어났던 황국이 뭐냐면 바로 서인이 이기는 황국입니다. 근데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나눠진 거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 거랑 똑같습니다. 즉 남인과 북인으로 왜 나눠졌어요, 여러분? 서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진 이유도 바로 대결을 하던 남인의 그 처분 입장 차이였어요. 남인을 죽일 것이냐, 강경하게 대할 것이냐, 또는 남인을 목숨은 살려주고 좀 온건적으로 대할 것이냐, 이거였어요. 이 차이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소로는 경종을 지지하고 노로는 영조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자, 영조는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래서 늙을 노자, 노잇, 노론. 그리고 경종은 되게 빨리 죽거든요. 예. 되게 젊을 때 죽어요. 그래서 소론.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자, 예송가 한국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따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2야 2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2하고 2항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바로 성악집유랑 2항의 성악십도입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먼저 볼게요. 이의 성악지교는 입장이 뭐냐면 훌륭한 재상이 제대로 된 군주를 만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항의 성악십도는요. 자, 10가지 그림이거든요. 이 십도가. 즉, 이항 입장은 왕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존재이다. 즉 천재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즉 10가지 그림만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스스로 깨우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바로 이항이에요. 자, 이인은요. 일단 쉽게 말하자면 재상과 왕을 비교하면 재상을 높게 봤어요. 즉 훌륭한 신하가 왕을 가르쳐야 된다. 왕은 또 멍청하다. 그러니까 왕을 좀 낮게 봤어요. 그쵸? 근데 이항은요. 왕을 높게 봤죠. 이 입장이 여러분 예손 논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예손 논쟁은 서인과 남인의 대결인데요. 처음에 서인이 이겼고 두 번째는 남인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이 비교하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서인은 자 1차나 2차 둘 다 예송 논쟁 때 서인 같은 경우는요. 왕과 신하의 예는 같다 이거였어요. 왕과 신하의 예법은 같다. 즉 뭐예요? 높이가 같다. 즉 왕을 낮게 본 거죠. 이게 바로 왜 서인은 이의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즉 이의 사상이 당연히 이의 제자들이니까 이의 사상을 물려받았겠고 이게 예손논쟁에도 그들의 사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인은요. 아니 왕하고 신하의 예법은 달라. 왕은 왕이야. 왕답게 해줘야지 하면서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데 왜? 남인은 애당초 동인이었고 동인이 이항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항은 왕을 높게 봤다 그랬죠? 그 높게 본 영향이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예손논쟁에. 아시겠죠? 자, 선조부터 해서 여러분 뭐 경종, 영조까지 해서 쭉 이렇게 붕당 정치의 흐름을 보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눈에 여러 번 보기보다는 좀 빈 노트에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맥이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붕당 정치는 좀 얘기를 하느라고 예,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